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위권 전문 입시연구소의 입시부 장관입니다. 자, 오늘은요, 드디어 5, 6등급 정시 전략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3등급서부터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 그리고 4등급을 이틀 전에 올렸고요. 그리고 드디어 5, 6등급의 학생들은 어떻게 입시 전략을 짜는지까지 컨텐츠를 찍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컨셉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그 전에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해주시면 저희 유익한 컨텐츠들 만들 자신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 눌러주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도 되겠죠? 자, 바로 팩트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5, 6등급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밑에 있는 어딜 지원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저희한테 카톡 문의, 전화 문의를 엄청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은요, 어딜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원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5, 6등급 학생분들이요, 이렇게 분포도로 봤을 때 가장 많습니다. 5등급이 20%에 해당되고 6등급이 17%에 해당돼요. 그럼 이거 두 개 다 합친 게 사실은 37%나 됩니다. 사실은 100%를 전원 인원으로 봤을 때 3분의 1이 넘는 수치예요. 엄청나죠? 사실은 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인원들 중에서 5, 6등급이 가장 많다. 플러스 4등급까지 더해버리면 54%나 됩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을 일렬로 다 세웠을 때 절반 이상이 사실 4, 5, 6등급인데 이 학생들이 과연 대학을 못 갈까요?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사실은요, 평균 5등급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수도권 내의 합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뭐 천왕권이나 이렇게 학교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5, 6등급이요, 입시 컨설턴트들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왜냐? 가장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공격적인 상향 지원이 가능한 등급이기 때문이에요. 왜 상향 지원이 가능한 등급이 바로 이 5, 6등급이냐는요, 뒤에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5, 6등급 학생들은요, 도대체 어떤 대학을 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대학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대한민국 학력 인구들의 분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습니다. 수도권이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5, 6등급은요, 수도권 내 대학은 합격이 사실상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요, 안정 및 적정 대학을 천안권이나 본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찾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데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눠봤어요. 뭐 간단한데요. 첫 번째 5, 6등급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희망 지역을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희망 지역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집 근처, 통학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이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혹은 그래도 수도권 근처라도 가면 좋겠다라는 두 번째 희망 지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한 5대 5의 수준으로 한 5, 6등급의 학생분들께서 집과 그리고 수도권 근처를 희망을 한다. 하지만 사실상 수도권 대학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 근처가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리고 5, 6등급 학생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도 좋지만 그보다 전문대학교를 지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한테 컨설팅 문의를 주시면 4년제 대학서부터 해서 전문대까지 제가 차근차근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 지역을 골랐어요. 뭐를 설정을 해야 될까요? 안정대학부터 해야 돼요. 제가 앞서서는 분명히 공격적인 상향 지원이 가능한 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안정대학부터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5, 6등급 뿐만이 아니라요, 1등급의 친구들서부터 뒤에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5, 6등급에서의 안정대학은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순서대로 사실 정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본인의 성적을 입력한 다음에 한 단계 위가 적정되어 있고 또 한 단계
혹은 한 단계, 두 단계 위가 이 상향대학이에요. 그래서 안정대학을 설정하면 적정대학 설정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넣기만 하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상향대학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안정대학을 고르고 어떻게 적정대학을 고르고 어떻게 상향대학을 고르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정대학을 고르는 방법, 본인이 해당 지역,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역이에요. 선호도 중에서 중위권과 중하위권의 대학을 탐색을 합니다. 보통 원래 2, 3등급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해당 지역보다는요, 무조건 인서울 이쪽이기 때문에 뭐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선호도보다는 학교의 퀄리티, 입시 결과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데, 우리의 5, 6등급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 지역에서 중하위권의 대학을 탐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요, 5, 6등급을 정시로 넣어가지고 안정권인 대학이 과연 있을까? 사실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5, 6등급의 학생들은 어떤 대학을 안정권 대학으로 설정을 해야 되냐에 있어서는 미달대학,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이 미달대학이라는 것을 안정대학으로 쓴 경우에는 상향대학을요, 다시 한 번 더 5, 6등급의 학생이 안정대학을 미달대학으로 선정을 하는 것을 저희는 대부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사실은 미달대학 중에서도 국립대도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물론 솔직히 본인이 눈높이가 2, 3등급의 안쪽에 인서울이다, 그러면 눈이 안 찰 수도 있지.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5, 6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건 포기하자고요. 그래서 저희는요, 5, 6등급일 경우에는 뭐다? 미달대학을 꼭 안정대학으로 선정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적정 대학부터서는요, 조금씩 상향 지원을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미달대학은 지원만 하면 붙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해당 지역, 또 해당 지역 나왔어요. 선호도가 중상위권의 대학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드라마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 바로 이 이유 때문인데요. 5, 6등급의 대학은요, 최초합과 추합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고 들어가는 친구의 등급과 최초합을 하는 학생의 등급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다이나믹할 수밖에 없고, 최초합을 노리기보다는 적정 대학에서는 바로 추가 합격, 이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적정 대학은 추가 합격이 가능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어떤 수준에서? 바로 이 최종 합격자의 70% 컷 수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안정대학은 미달대학을 쓰고 적정대학은 추합이 가능한 대학을 쓰고, 자, 그러면 상향대학이 포인트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스나이핑 되는 대학을 선정을 하는 것이 좋는데, 만약에 우리가 안정대학을 미달로 썼을 경우에는, 미달대학으로 썼을 경우에는 무조건 100% 합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상향대학을 2개까지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왜냐? 하나는 무조건 붙으니까 가나다군 중에서 상향을 질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5, 6등급 학생들의 입시 전략입니다. 그냥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정대학부터 적정대학, 상향대학까지 논리적으로 들어가야지 가장 극대화된 입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설득이 되셨나요? 그것을 우리 입시부 장관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생님들 많으니까 꼭 이 컨셉을 따라서 좋은 결과 이뤄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뭐 합격 가능성을 최대화시키는 전략이 바로 이 안정은 미달, 적정은 추합, 상향은 질러보기를 통해서 최극한의 입시 결과를 나타내면 좋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등급 5, 6등급 학생들의 위한 입시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입시 컨설팅도 진행 도와드리고,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어차피 한 번 가는 대학 컨설팅 받아보시면 이런 대학들도 있었구나, 이렇게 제 입시를 다가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입시부 장관 대표 최다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